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다육이 성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 화원에서 다육이를 구입을 하실 텐데요. 다육이를 구입할 때는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다육이 얼굴이 커야지만 잘 자랐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육이 얼굴이 크다고 해서 이 성장이 올바르게 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화원에서 가끔은 다육이 얼굴로 가격을 매기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다육이 같은 경우는 다육이 얼굴에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육이가 얼만큼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컸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는 농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글라우카스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듯이 이 목대 부분이 이 줄기 부분이 얇은데요. 이 얇고 지금 위에 보시면 입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큰 입장이 길고 크다는 것은 이 일조량을 풍부하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 5두짜리인데 35,000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비싸게 구입을 한 건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얼굴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 처음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얼굴 크기가 크다고 해서 잘 자랐구나 이 사이즈의 아이를 구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아이가 잘 자랐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똑같은 글라우카스인데요, 아까와는 약간 얼굴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일조량을 규칙적으로 받고 물주기가 규칙적으로 되면 이렇게 입이 짧아지면서 약간 단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이는 얼굴은 크지만 이게 입장이 길면서 약간은 그러니까 일조량이 부족한 데서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다육이를 고를 때는 입이 크다고 고르는 게 아니라 입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라고 있고 입 두께가, 이 두께 보이시나요? 두께가 약간은 두꺼운 그런 품종을 고르시는 게 다육이를 선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 다른 품종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줄리아 철화입니다.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잎 라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 띠를 띠면서 잎이 작아지면 참 예쁜 다육인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농장에서 속성으로 재배된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잎이 크면서 넙대대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잘 자랐다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격이 비싼 상태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이 일조량을 대략적으로 23도에서 24도 정도 맞춰 놓고 이 덮개를 덮어서 이 빠르기를 최대한 빠르기를 높여서 만들어내는 아이들입니다. 당연히 거름이 많은 상태에서 키우니까 아무래도 뿌리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아이들은 이 키우는 분들에 따라서 잘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키우는 분들은 나중에 뿌리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떠나버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얼굴입니다. 그럼 이 줄리아 철화가 물과 일조량이 규칙적으로 제공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넙대대에게 웃자란 아이가 줄리아 철화였다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일조량과 물주기가 규칙적으로 진행된 다져진 줄리아 철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육이를 구매를 하실 때는 꼭 입이 넙대대하고 웃자란 아이들이 아닌 이렇게 입이 조금 짤막하고 통통한 그런 규칙적인 얼굴로
생긴 아이들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약간 비싸지만 오히려 아까 넙대대하게 큰 아이들보다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물을 먹고 이렇게 웃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넙대대한 아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입장이 짧고 두꺼운 아이들로 구입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가끔 다육이 카페 같은데 매니아 분들이 참 오랫동안 키운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햇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입이 짧고 작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이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오래 다육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떤 게 이게 잘 키웠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 입이 큰 아이들로 구입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에 보이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듯이 입이 되게 얇고 입이 깁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 그늘에서 키웠고 물을 과도하게 주었으며 이 덮개를 덮어서 속성으로 이렇게 자라게 만든 이 대표적인 품종들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목대가 원래는 이거보다 더 두꺼워야 되는데 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속성으로 그늘에서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입이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웃자라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웃자라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당장 크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줄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입이 얇고 가는 아이들보다는 다음에 보여드리는 영상에 보여드리는 그런 화이트 그린을 고르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사이즈로만 보면 이게 30cm가 30cm 돼 보이는데요. 30cm 돼 보이지만 이 가격대는 묵은 아이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잎의 모양과 줄기의 두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이트 그린이와는 확연하게 지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이는 화이트 그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이고 물 주는 관수량이 규칙적이고 햇살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들어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육이를 고를 때는 이런 모습의 아이들로 구입을 해야지 나중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아까처럼 입이 얇고 줄기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 가격대가 똑같다라고 해도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지금처럼 이 다져진 아이들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져진 아이들 같은 경우 아까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사이즈가 비슷하지만 가격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보이는 아이가 비싸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몇만 원이 더 비싸다 그래도 이렇게 생긴 아이들로 구입을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버클리금 자체도 지금 웃자랐다는 걸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웃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이 넓고 깁니다. 이 버클리 자체가 이 대품에 들어가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클리금 자체가 대략적으로 가격이 예전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많이 착해진 상태인데요. 지금 웃자란 아이와 웃자라지 않은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웃자라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상태도 웃자라지 않은 버클리금입니다. 자, 확연하게 차이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가격대는 아마 분명 이 아이가 더 비쌀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키우신 분들은 이 사이즈에 혹해서
우짜란 아이들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절대 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런 아이들로 구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굳이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속성으로 재배했기 때문에 아까 이 정석으로 큰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큰 거였고, 정석으로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비싸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입이 크다는 이유로 더 비싸게 파는 분들이 많은데, 다육이를 구별할 때는 입이 크고 넓은 게 아이들이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입이 짧고 두꺼운 아이들이 더 잘 자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어떤 아이들이 잘 자랐는지, 그거에 대한 얼굴은 어떠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물과 일조량이 규칙적으로 제공되면서 만들어진 얼굴들입니다.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들처럼 단단하게 큰 아이들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우린제 같은 경우도 규칙적으로 짱짱하게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계절이라 물이 단풍이 완전하게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가을 되면 이렇게 짱짱하게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화려한 얼굴로 회복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파랑새도 입이 규칙적이고 짱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샹그랄라 또한 입이 규칙적이고 통통하면서 입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은 참 잘 키운 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보리 또한 규칙적으로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파종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이라서 지금과 같은 얼굴의 색감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메치스 또한 입꼬지로 지금 만들어진 아이인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의 입이 통통하면서 입 간격이 벌어지지 않은 규칙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육이를 구입을 할 때는 이렇게 통통하고 규칙적으로 자란 아이들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 이 부피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단점이지만 이런 아이들은 잔병치레도 없고 오래 키울 수 있는 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성장의 그런 빠른 성장이 없다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 청키 또한 입이 규칙적으로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집시는 물을 많이 단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이 쭈글쭈글하지만, 이 집시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해서 물을 과도하게 주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다육입니다. 그렇지만 입이 통통하고 지금 짱짱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자란 아이들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키운 아이들이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속성으로 이렇게 키운 아이들을 키웠을 경우 물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 주는 습관서부터 햇살을 어떻게 비춰줘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렇게 속성으로 자란 아이들을 구입하기보다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들처럼 짱짱하게 묵은 아이들로 키우는 게 다육이의 특징을 알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고 더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이듯이 이렇게 입이 넙대대한 우짜란 아이들보다는 입이 짱짱하고 다져진 아이들로 구입을 하시면 다육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를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